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모교에 와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까 소회가 여러 가지가 들긴 합니다. 집이 너무 많아져서 옛날 저희가 학교 다니던 1970년대 후반, 제가 입학할 때는 교문이 없었는데요. 예, 교문이 없었고 교문이 있는 데부터 신림사거리까지가 비포장이었습니다. 그때 생각도 나고 아주 반갑습니다. 여기 뭐 방송 장비가 왔다 갔다 하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책을 내고 나서 글쓰기 강연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아서 고달프거든요, 다니면. 그래서 어디 한 군데 할 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자, 무료 콘텐츠로.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거 지미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방송 전문 용어로 이렇게 쫙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강연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를 해주신 교수님 성함이 박정희 교수님이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하던 시절에 이제 학생회 초대로 와서 정치 강연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모교에 와서 글쓰기 강연을 하게 돼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강연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78년도에 입학해서 91년도에 졸업했는데요. 9월 달에 14년 정도 다녔는데, 다니긴 8학기 다녔습니다. 13년에 걸쳐서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썼죠. 학부 졸업 논문을. 물론 짜집기 했습니다. 논문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최소한 형식에 대한 지도조차 받은 적이 없어서 테마를 어떻게 정하고 그 테마를 잡았으면 자료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제가 글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은 대충 짜집기, 그때는 인터넷은 없어가지고요. 그냥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서 거기서 짜집기를 했죠. 짜집기 했는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는. 지금은 검색 엔진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뭐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지식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글 쓰는 일이 필수인데, 이제 그 능력을 스스로 향상시키는데 약간의 이 촉매제 정도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1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예요.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이 벌써 2달도 넘게 전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논술 특강이라고 해서 또 한 권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뉴스펀딩 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동네 공부방 여기 책 기증하는 거 겸해서 매주 한 차례씩 상담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10번 올렸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특강, 논술 특강, 고민상담소 이렇게 3부작으로 해가지고 이미 본서, 본편, 별책 부록 그리고 핸드북까지 이렇게 다 나가 있는 형편이에요. 그거 읽으면 되지. 여기 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콘서트에 간대요. CD 들어도 되는데 그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던데, 콘서트 가면 가수들이 CD하고 똑같이 부르지를 않아요. 그죠? 똑같이 부르면 결례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도 약간은 나와 있는 책이라든가 이제 올라 있는 글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 좀 편곡을 좀 해서 불러야죠. 그래야지 콘서트에 오신 분들이 보람이 나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 소개는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소개를 할 차례예요. 제가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좀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지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는 시장조사라고 하는데요. 먼저 혹시 대학원생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우, 예, 됐습니다. 내리시고요. 그럼 학부생이 한 반 되니까 혹시 1학년도 있나요? 1학년은 별로 없죠. 아직 1학년들은 노느라고 바빠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요. 이제 그냥 넓게 문과, 이과 이렇게 입학할 때 그 기준으로 문과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내리시고요. 이과. 이과가 더 많으시네. 놀랍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입학할 때 대학에 논술 시험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논술 시험. 예, 보신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신 것 같네요. 논술 시험을 보지 않는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논문은 다 쓰셔야 되죠.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다른데 이제 그냥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글쓰기 강연 때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눈높이를 맞추되 일반 시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혹은 뭐 다른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가 업무에 필요한 글을 쓰거나 또는 뭐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글이나 또는 생활 글을 쓸 때 참고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글쓰기를 이제 생활의 일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왜 하나,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글쓰기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 대답은 글쓰기는 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저희 생계수단이기도 하죠. 생계수단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를 표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글을 쓴다는 것은 일일 거예요. 일, 업무, 학업. 그러나 동시에 그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 전공에 따라서, 글의 장르에 따라서 지향, 소망 또는 이야기,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글쓰기는 일인 동시에 자기 표현이다. 이 점을 우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글쓰기를 잘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되게 짧게 살잖아요. 20대이신 분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젊은 분들일수록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미 한 55년, 56년 저처럼 살아버렸으면 앞으로 살 날이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선택의 폭도 매우 좁기 때문에 삶이 끝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이 이제 짧다는 것을 생각해봤자 별로 뭐 득될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20대에 아직 상대적으로 긴 세월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일수록 우리 삶이 짧다는 거예요. 짧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 나를 잘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뭐 하러 살아요? 그냥 원래는 뭐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눈 떠보니까 있는 거죠, 내가. 되게 한 80%가 아빠 이술 때문에 생겼다는 설도 있고 그렇던데. 여하튼 우리 선택과 무관하게 세상에 왔고요. 세상에 온 다음에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간은 여기 뭐 천문학이나 뭐 지질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천문학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우리 삶은 진짜 찰나예요. 그래서 이 찰나에 불과한 허무한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의미 있게 사는 전제 조건이 나를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깨우친 것, 또 남들과 나누고 싶은 것, 어떤 이야기, 정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면 되게 삶이 깝깝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의미를 느끼기 어렵게 돼요. 기쁨을 느끼기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뚜렷한 의미를 느끼고 기쁘게 살아가야 좋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며칠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최선의 삶은 아니었어. 혹은 최선의 삶은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인생이었어 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그 삶이 따옴표 치고 성공적인 삶. 따옴표입니다. 성공이란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의미 있는 삶이 되겠죠. 자기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표현한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글쓰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방식을 택하는데요.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만드는 게 글쓰기인데 이것도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는 글로 쓸 때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단지 처세에 편리한 직장에서 인정받고 논문 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하고 이런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결국 글 쓰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만족스럽게 다가오게 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CD에 있는 대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좀 편곡해서 좀 다르게 부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는 되게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쉽게 읽힐 수 있도록 글을 쓰느냐, 이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아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어떤 글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어떤 글은 어려운 주제를 다룬 복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글도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나, 그 문제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논문을 쓰거나 리포트를 쓰거나 또는 스누라이프인가요? 여기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 거기에 나 이런 일 있어요 하고 글을 올리거나, 학교 운영이 왜 이따위에요 이렇게 건의서를 올리거나 이럴 때에도 사람들이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데 글로 나를 표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글 쓸 때 보면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어떤 글이 왜 독자에게 쉽게 다가서는가, 그게 이제 오늘의 중심 테마예요.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콘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텍스트 그리고 콘텍스트.